친환경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안 한다. 근데 지금 파리는 여름에 40도가 넘을 것이다.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하냐? 이런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뭐 아보카도를 뺀다든지 네, 안녕하세요. 대담의 이영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 식물도 있고 좀 화사하고 밝은 이런 스튜디오에 나와서 좀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바꿨습니다. 세상과 ESG에 대한 어떤 탐구를 좀 대담하게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대담회라는 토크쇼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파리올림픽이 코앞에 왔어요. 우리가 스포츠와 ESG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올림픽이 될지를 한번 귀한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직 국가대표이시기도 하고요. 현직 변호사로 활약하고 계신 서정화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대담의 첫 게스트신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모글스키 국가대표 서정화입니다. 평창을 포함한 3번의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었고요. 이번 13회 변호사 시험에 막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운동선수 인권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면 운동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이제 스포츠가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운동선수가 스포츠 말고도 좀 다양한 진로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서. 저도 사실 운동선수 하면 다른 직업을 생각을 못하고 보통은 지도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특별한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을 만나서 영광이고요. 네. 우리 변호사님도 원래 좀 ESG나 환경 쪽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사실 IOC에서 올림픽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설립하면서 친환경적인 전 세계적 움직임에 IOC와 올림픽도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권고 같은 그게 거. 언제죠? 2020년 아젠다였으니까 한 그 전보다 한 15년 이때부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2008년에 했던 여름 올림픽에 사용했던 건물들을 최대한 재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긴 했지만 조금 이번 파리 올림픽보다는 좀 미흡한 것 같았고, 기후위기라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스포츠 쪽에서도 많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기후행동 동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얘기 나눠보니까 되게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마침 또 동계올림픽을 많이 나가셨고 스키가 주종목이시니까 기후위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잖아요. 왜냐면은 눈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 체감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희 모글스키 종목이 매년 12월에 핀란드 루카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거기가 되게 엄청 추운 지역이어서 나가면 막 냉장고 냄새 나고 바람에서 너무 추워서? 네, 너무 추워서. 그리고 이제 영하 몇 도까지 가요? 영하 뭐 한 20도, 27도 막 이렇게까지 간 적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몇 년 갔을 때는 뭐 영하 한 3, 4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예전에 비하면 되게 따뜻해졌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인가라고 싶기도 하고, 저희 종목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제 알파인 스키 월드컵에서는 독일에서 작년에 대회가 취소된 적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눈이 없어서. 저도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IOC에서 얘기한 게 아마 기후위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국가가 점점 많아질 거고 개최지는 점점 더 할 수 있는 데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기후위기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스포츠도 분명히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정말로 파리올림픽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진짜 세계인의 축제인데 그 개막식을 보통은 스타디움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에펠탑 광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이제 스타디움이 아닌 이런 새로운 개막식. 되게 신선하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고 장소를 새로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훨씬 더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괜찮은 시도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에펠탑 가봤지만 그 광장에서 뭔가 이런 올림픽이 열린다는 게 엄청 매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네, 이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경기장이 무려 95%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90%. 네. 그리고 뭐 새로 지어야 하는 건물 같은 경우도 폐플라스틱을 50% 비율 이상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구조 이 네.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으로 흡수된 전기로 그 건물 전체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네. 갖추고 있는 경기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뭐 혹시 뉴스 외우셨나요? 아니, 뭐 거의 줄줄줄 나오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또 반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숙소에 친환경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안 한다. 근데 지금 파리는 여름에 40도가 넘을 것이다.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기존에 누리던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숙소에 에어컨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에서 다른 대체적인 준비를 잘 해놨다면 불편한 부분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친환경 올림픽 취지에 맞춰서 좀 동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는 말씀 주신 게 우리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면은 친환경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스포츠 축제에서 어쨌든 간 조금의 불편함들을 조금씩 감수하고 배려하면서 그래도 방향성을 가져가 본다라는 건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선수들 컨디션은 식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감자튀김을 볼 수 없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건 아마도 이제 뭐 환경적인 이슈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수 생활 때? 체중을 재고 체급이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사실 체중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건강한 음식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좀 그래도 막 치열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종목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네. 또 새로운 얘기네요. 그래도 올림픽 3번이나 나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맛있어요? 뭐가요? 올림픽 밥 맛있어요? 아, 올림픽 선수촌 식당이요? 네. 일단 뭐 한두 번 먹으면 맛있긴 한데 네. 계속 먹으면 질리긴 해요. 질려요? 네. 근데 제가 또 왜 여쭤봤냐면 예전 올림픽 참여하셨을 때도 그런 어떤 뭐 비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뭐 식단을 좀 뭐 바꿔서 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제가 선수 때는 베지터리안을 위한 이런 메뉴들은 충분히 있긴 했는데 사실 이런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뭐 아보카도를 뺀다든지 식단 전체를 고려하는 시도는 제 기억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파리올림픽부터 조금 그런 친환경적인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올림픽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저도 평창에 뭐 한두 번 가봤지만 되게 정말 멋진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사실 그 올림픽을 개최할 때 가리왕산을 깎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맞아.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되게 많이 반발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리왕산을 깎아서 스키슬로프를 만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복구를 하겠다라는 사실 약속을 하고 평창 올림픽 개최를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키장이 되게 지금 활발하게 쓰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창 올림픽 때 새로 건설했던 뭐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들, 뭐 KTX 역 같은 경우도 막 사실 지금
그만큼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조금 약간 의문점이 많이 남는 네.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이고 뭐 우리가 지금 평창에 대한 얘기도 나눴지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국가 이벤트나 스포츠 산업 관련한 행사가 있다면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좀 더 이끌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에 맞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친환경 스포츠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 스포츠 경기 자체가 되게 친환경이란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도 많이 맞아요. 있었고 이제 IOC에서도 친환경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스포츠가 가진 그 힘 그런 걸로 시민 의식을 좀 바꾸고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와서 좀 더 이제 스포츠도 뭐 ESG나 아니면 특히 환경 부분에 더 앞장설 수 있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원하고요. 저희는 또 우리 변호사님 바로 보내지 않고 스포츠와 사람, 인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따 만나겠습니다. ESG에 관한 대담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서정화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